모성간호 한 장 정리로 가지고 돌아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뒤 한 장 정리입니다. 정자, 난자 같은 경우는 우리 꼭 중요하죠. 정자 같은 경우는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놈이에요. 자, 정자 우리 생식기계에서 배웠어요. 정자를 생성시키는 곳은 어디였죠? 고환이었죠. 그 다음에 성숙시키는 곳은 부고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자는 특히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놈이에요. 자궁 내에서 생존 기간이 3일이 돼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숫자 3이 워낙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가지치기로 많이 했었는데 일단 기본간호에서 약품 라벨 확인한다. 3번 확인하죠. 약품 라벨.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요? 유산, 습관성 유산에서도 3회 이상 하게 되는 유산,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약 중에서요, 하루 3번 주세요. 무슨 아이디? TID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요, 열나는 대상자 스펀지 목욕 같은 거 해줄 수 있는데요. 오히려 3회 이상 하게 되면 비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미온수 목욕 같은 거. 그 다음에 변비, 일주일에 똥 보는 횟수가 3회 미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외에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같은 거 도와줄 수 있는데, 관절 가동 범위 운동 하루에 3번 정도만 하세요. 그 이상 비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삶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했었죠. 물론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보수교육 매년 하는데 취업 실태 현황 보고는 3년마다 한다.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 3년 이상 했을 때 자격 요건 얻을 수 있죠. 그 외에 중요한 숫자 3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짚도록 할게요. 자, 생존기간 24, 그와 관련된 또 숫자 24와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우리 숫자 정리하는 거 한번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란은요, 월경전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정자 생존 기간 3일을 더한 게 임신 가능한 기간이 되게 됐죠. 그래서 월경전 12일에서 19일 또는 배란일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의 임신 가능한 기간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것도 계산하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네겔레 법칙이라고 하는 분만 예정일 계산하는 거와 관련된 것도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란기 중요한 특징들. 기초 체온이 상승한다. 그리고요, 경관의 점액이 묽어져요. 이 시기에는 혈관 분포가 많아진다, 묽어진다, 점성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12cm까지 늘어나게 되고 특히 현미경상으로 잘 떠서 봤더니 현미경상에서 양치식물 모양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월경량 일반적으로 50에서 100까지 봐요. 젖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프로락틴이 상승되어 있어서 배란 안 시키죠. 월경 안 시킨다. 그래서 수정되는 곳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정은 말 그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인데 수정되는 곳은 난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난관의 팽대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난관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나팔관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우리 외부 생식기 있어요. 여자한테는 외생식기, 내생식기가 있는데 외생식기에 해당되는 거 대음순, 소음순 여러 가지 치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생식기를 정확하게 외우기보다는 내생식기를 확실하게 외워라. 질자, 난난, 질, 자궁, 난관, 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외워라 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외생식기 중에 만약에 하나 외운다고 하면 남성의 페니스에 해당되는 음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클리토리스라고 하기도 하는 것을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요, 질자난난이라고 하는 여기 질, 특히 월경, 배출, 성교, 산도의 역할을 하죠. 이 질에는 도더리아 강균이라고 하는 정상상주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질 내를 산성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pH 4.5에서 5.5 산성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산성 상태 유지해 준다. 정상상주균 때문에 산성인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성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게 되는데 체드액 징후, 즉 임신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징후입니다. 질, 점막과 근육들이 막 증가했어요. 유연해졌습니다. 혈관 분포가 많아지면서 결체 조직이 느슨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완된 상태예요. 점성이 감소된 상태다. 여기서 점성이 증가됐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묽어졌기 때문에 점성이 감소된 상태 꼭 기억해. 질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혈관 분포가 많아지고 점성이 감소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똑같은 증상이 자궁 경부에 나타난다면 국될 징후가 돼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보면 되기 때문에 체질이 어때? 우리 체질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질이 부드러워진다. 체드윅 징후. 그 다음에 똑같은 증상이 경부에 나타난다. 굿델 징후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쿨렌 징후는 무조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특히 이제 쿨렌 징후 같은 경우는 자궁의 임신이 발생했을 때 복강 내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배꼽 주변으로 피가 고여 들어가지고 파랗게 보이게 되는 쿨렌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 모성 사망에서 쇼크와 출혈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건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익 증후, 그리고 굿델 증후, 얘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에 나타나는 세포가 막 비대해졌어요. 혈관 분포가 많아졌습니다. 혈관이 수축한 게 아니라 이완된 상태예요. 점성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된 상태예요.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고 묽어진 거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자궁. 자궁은요,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 앞에는 방광, 뒤에는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궁 같은 경우는 출산 전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놈이죠. 그래서 이 자궁 저부는 특히 9개월에 검상돌기까지 인접해 있다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다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었죠. 검상돌기까지 인접해 있다 9개월에. 그 다음에 경부 같은 경우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굿델 증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추망고 꼭 기억해 주셔요. 허리가 배가 커지면서 이제 등이 굳게 되잖아요. 허리가 쏙 들어가게 되는 망곡 증상이 나타나요. 다음 중 산모에게서 요추망곡으로 인해 발생되는 증상, 요통이죠. 다음 중 산모에게 요통을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추의 망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저는 수업 때 중요한 거 짚고 가니까 요추는 543으로 기억하세요. 543. 총 5개가 있다. 요추천자는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천자합니다. 천자할 때의 자세는 새우등, 하고 나서 회복할 때의 자세는 앙화이. 이 자세로 뭐 4시간 이상씩 누워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의사 같은 경우는 8시간 동안 누워있으라고도 해요. 평판한 자세에서 누워있고요. 이때 요추천자를 통해서 포반의 검체 이름, 그쵸? 뇌척수액. 자, 그럼 또 해부생리로 또 가봐요.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어디에 흐르죠? 그쵸? 지주막 하강에 흐른다. 그러면 이 뽑아낸 뇌척수액은 어디에 보관? 실온 보관이에요. 냉장 보관 하시면 안 돼요. 실온 보관. 자, 그 다음에 뇌척수액은 또 어떤 경우에도 나올 수가 있냐면 대상자에게서 어떤 골절이 의심되냐 해가지고 코가 미끄덩거려요. 코에서 뭔가 분비되는 게 나왔어요. 미끄덩거려요. 귀에서도 흐른 것 같아요. 자, 그거 뇌척수액이거든요. 코 미끈, 귀 미끈, 뇌척수액이 흐른 것으로 의심될 때 이 대상자는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에다가 모성에서 나오는 요추망곡, 요통 발생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커진 배로 인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폐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횡격막까지 올라오게 되잖아요. 배가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폐의 길이가 짧아진다. 자, 그리고요. 아기의 머리 정상적인 두정위가 분만하는 두정이가 산모의 골반을 통과하는 중요한 선이다. 좌골극 횡경선 이야기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또 좌골이 광골, 힙본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좌우지, 장지, 지지치, 좌골, 장골, 치골. 이때도 좌골.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산모 골반을 통과하는 중요한 경선이 된다. 좌골극 횡경선. 몇 센치로 보실 거예요? 약 10cm까지를 봐요. 그래서 이 선보다 좁다라고 얘기하면 제왕절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흔하게 근육 주사 주는 부위가 둔부란 말이죠. 둔부의 배면에 놓게 되겠죠. 엉덩이 부위. 그러면 그때 엉덩이 외측의 사분면 이런 데다가 놓게 되는데 좌골신경 손상 여부 특히 조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둔부 주사 놓을 때, 근육 주사 놓을 때는 좌골신경 손상받지 않게 주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궁내막의 주기적인 변화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하는 놈들인데 제가 이 세 놈은 F의 고구마 돌리자로 암기하자고 봤습니다. F의 고구마 돌리자. 자, 그 다음에요. 난소. 일단은 중요한 것들로 굵게 이제 가도록 할게요. 워낙 그래도 한 장짜리 요약본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또 잘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난소. 아까 제가 여성의 내부 생식기에 해당되는 놈 중에 하나예요. 질자난난에서 마지막 배란, 내분비에 관여하는 놈들. 그리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한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남포 호르몬이라고 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놈은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란 전에 주로 작용하는 놈, 배란 후에 주로 작용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란 전에는 주로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을 증식시켜주죠. 그 이후에 프로게스테론이 증식된 자궁내막을 유지시켜준다. 주로 관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놈들이 임신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능 못했을 때 이제 나중에 똑 떨어지죠. 월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임신으로 혈액량이 특히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생리적인 빈혈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철분 요구량이 증가한다. 살코기, 간 같은 거 먹어줄 수 있어요. 다음 중 산모에게서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시키는 자세는 뭐예요? 앙화이가 되죠. 도와주는 자세, 좌측이 즉위해준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임신 진단하는 호르몬 무조건 아셔야 돼요.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이 HCG라고 하는 놈들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인 체중 증가는 이제 임신 4개월, 말기에 12kg까지 증가하고요. 수정 후 9주까지는 이 시기에는 약물 같은 거 특히 조심해야 되죠. 먹는 거, 기형 조심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제가 그 9개월이랑 9주랑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임신 9개월에 자궁 저부가 검상돌기까지
올라가 있는 시기 얘기했고요. 여기에서는 9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20주 이후에 특히 태동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임신의 확정적 징후를 고르라고 해요. 아기가 느껴지는 거, 태동 느껴져요.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태아 심음을 청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임신의 확정적 징후에 들어가게 되고 임신 20주 이에 들을 수 있다. 그리고 20이 중요한 숫자 하나 더 뭐 있어요? 모성에서 산정관리 늦어도 20주 전에 하세요. 산정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모체에게 합병증 최소화, 그리고 태아에게는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산정관리는 늦어도 20주 전에 해라. 산정관리의 뜻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분만 예정을 계산하는 거, 월경 시작일에는 월수에, 자, 마지막 월경한 게 22년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생리기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려고 한다. 그럼 어디다가 계산해야 돼요? 그쵸? 마지막 월경에 최종 월경일의 첫날에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일수에는 무조건 더하기 7을 하세요. 그럼 14일이 돼요. 자, 그리고 더하기 9를 했어요. 보니까 12 안 넘어갔잖아요. 13월, 14월 이런 말이 없으니까 더하기 9 했어요. 11월 14일에 난다. 만약에 여기에 숫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5월 7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더하기 9를 했다. 14월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더하기 9를 해서 14월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빼기 3 해라. 그래서 내년 2월 14일에 된다. 이거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요. 자, 엽산 기억해 주세요. 엽산은 우리 B9라고 하죠. 구엽지 해가지고 제가 B9가 엽산이다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중 태아의 산모가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해야 되는 거 엽산 그리고 B9다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 산모가 눈과 손이 부었어요. 그런 경우 필요한 검사 뭐예요? 그죠? 변비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에 나타나는 질병이 아닌 흔한 불편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 모세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특히 간접 흡연은 나중에 그 아동간호에서 나오는데요. 중이염의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도 했었어요. 두정이 꼭 아셔야 되죠. 아기 머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 좌골극 횡경선이었다 또는 좌골극 간경선이었다 기억해 주시고 아기의 자세가 둔이나 횡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임신 7일 8개월경에 태아 위치를 교정해 준다. 자세는 산모의 자세, 슬룡이 같이 꼭 기억할 거. 또 나중에 산후 회복에 좋은 운동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회복에도 좋다. 슬룡이 꼭 기억, 슬룡이로 해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양수천자 합병증, 태동의 변화, 태동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일으키는 태동 변화 일으킬 수 있어요. 양수천자를 했더니 암록색이 보였어요. 그럼 뭐 의심할 수 있어요? 그쵸. 아기가 태변 쌌다. 태아의 저산소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아가 가지고 있는 태아를 이루는 부속물, 난막, 태반, 제대, 양수가 있게 되는데요. 양수, 태아에게 태아를 보호해주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라고 해서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저는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태아에게는 양수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 볼게요. 우리 몸에서 성인간호에서 나오게 되는데 해부생리에도 나와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외부의 자극에 방어를 해준다. 우리 몸에 피부계가 있었어요. 이 피부는 또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 뭐가 있죠? 시상하부. 자, 그 다음에 또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요.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어요. 열로 인한 손상 중 가장 치명적이다. 열사병.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없다. 열로 인한 손상 중 가장 흔하다. 일사병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랑 가깝다라고 해서 신부 체온 반영하는 고막 체온까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체온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한번 항상 얘기를 드렸고 기본 간호에서는 대상자에게 침상 목욕을 할 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따뜻한 물을 끼얹어 준다라고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임신성 고혈압의 3대 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고혈압, 부종, 단백뇨. 부담이 너무 높아. 나 너무 고부담이야. 이렇게 외우세요. 고혈압, 부종, 단백뇨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4대 증상, 경련까지 들어간 게 자간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 여기 경련 뺀 거는 자간전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경련 유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임신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당연히 고혈압 증상이 있으니까 혈압 검사할 수 있고 소변 검사할 수 있고 체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네 세트로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경련 유발할 수 있는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거 3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에요. 아직도 내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못 외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자료에 있는 것 중에 무조건 암기 항목은 외우셔야 합니다. 자, 3급의 파상풍. 그쵸. 얘 경련 유발해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 파상풍이랑 같이 가지치기 해서 공수병, 광견병도 경련 유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경련을 유발하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자간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간호 절대안정. 절대안정의 의학용어는 APR인데 그 개념이 뭐예요? 그쵸.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 의료진이 다 해준다. 침상에서 한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밥 먹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들기 때문에 열량을 적게 줘요. 임신성 고혈압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열량으로 준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임신성 고혈압 같은 거 저열량으로 줘요. 저칼로리 준다. 그러면 갱년기 노인 특히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갱년기 노인에게 저열량으로 준다. 그럼 고열량으로 중요한 것 줬던 것들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대사가 활활 타기 때문에 고열량, 고칼로리로 주세요. 특히 간염 같은 것들도 고열량으로 줍니다. 결핵 같은 것도 고열량으로 줘요. 병적인 구토, 임신 오조증도 고열량으로 줍니다. 같이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경련이 있을 때 태아가 경련 발작하게 되면 저산소증 일시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좌측이 해줄 수 있어요. 임신성 당뇨 볼게요.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는 생식기 감염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특히 양수가 많아진다. 양수 과다증, 태아도 커진다. 태아 거부증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반면에 저체중아 유발할 수 있다. 심장질환에서 심장질환이 있다면 조산이나 자연유산, 사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태아가 저체중아가 된다.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의 분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풍진, 루벨라라고 하는 놈 발생하게 되면 특히 임신 초기 태반통에 전염된다 하면 풍진이 거의 정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초기 특히 3개월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6주, 20주 태반통에 전염된다면 거의 이제 매독이 정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풍진의 예방접종 이름은 뭔가요? 그쵸? 우리 신생아 아동간호에서 나오는 MMR이죠. MMR 항목에 들어가는 공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12개월 이후에 이제 맞게 되는 이놈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백내장, 심장기형, 기막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헤르페스 1형 같은 경우는 피곤한 상태, 구강, 잇몸 주변에 나는 그 사마귀 같은 것들, 수포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는 음부에서 나는 거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산도를 통과하면서 출산할 때 신생아 50%의 눈을 침범시킬 수 있다.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매독, VD 알레. 저는 그 비디오 봤어 틀어봐 라고 하는데 비디오 봤어 틀어봐 해서 VD 알레 트레포네마 팔리돔균은 매독과 다 관련되어 있는 놈들이에요. 균 이름이 트레포네마 팔리돔균. 그리고 매독이 발생되면 아기한테 특히 코뼈가 없다, 안정코다, 그리고 스누플즈라고 하는 코고름이 발생될 수 있고요. 뾰족한 허친슨 치아 또는 가성마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임신 16에서 20주, 4에서 5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반통에 전염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매독. 하나 더 기억한다고 하면 공중보건에서 매독은 4급에 들어가는 감염병이 되게 됩니다. 성매개 감염병에 포함되는 놈들이에요. 에다가 이제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모체에게서 태아 쪽으로 가는 거 저는 하나만 제대로 보세요. 하나만 주면 정업지라고 해서 제대 정맥 같은 경우가 하나인데 제대 정맥이 엄마한테서 아기한테 가는 일종의 혈관이거든요. 이 제대 정맥이 깨끗한 피가 많이 흘러요. 산소가 많다. 그래서 하나만 이제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많다, 노폐물이 더 많다, 찌꺼기가 많은 놈은 제대 동맥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태아 저하구증 잊지 마세요. 이 놈은 또 잘 나오는 놈 중에 하나죠. 다음 중 태아 저하구증을 일으키게 하는 용혈성 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산모의 혈액형과 아기의 혈액형을 물어봐요. 엄마의 혈액형 RH-, 아이의 혈액형. 첫째 아이는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있어요. 다만 첫째 아이가 정상적으로 분만하면서 엄마한테 항체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있을 때는 이제 공격받기 때문에 RH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공격받아서 사산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한다. 항디항체를 투여한다.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체를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공중보건에 가면 자연 능동이냐 자연 피동이냐 이런 면역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체를 넣어주는 거는 인공 피동 면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공 피동 또는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도 해요. 모닐리아 질염 모락하는데로 볼 거예요. 저는 모락하는데 해서 모닐리아 질염 특히 여자에게 분만 우리 임신 기간에 이게 가장 흔한 질염 물어보면 모닐리아 질염이고 칸디다증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짙고 흰 우유 치즈 같은 백색 질 분비물이 나온다. 나아요 안 나아요? 그쵸? 완쾌돼요. 그렇지만 또 재발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놈 칸디다증은 아동 간호에서도 나오게 되거든요.
칸디다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기가 우유 빨기 싫어요. 혀에 백태가 잔뜩 꼈어요. 그거 뭐예요? 아구창이라고 하는 놈. 그래서 여자에게는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그 균이 모닐리아 질염 일으킨다. 아기에게는 신생아에게는 아구창 일으킨다.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 나왔을 때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축성 질염이라고도 하고 노인성 질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특히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화농성의 분비물이 보인다. 에스트로겐 감소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투여할 수 있다라고 같이 보시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산 한번 볼게요. 유산 같은 경우는 임신 20주 미만의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 떠나게 되는 건데요. 임신 기간 우리 20주가 앞에서 중요한 거 뭐였죠? 그쵸? 산정관리 늦어도 20주 전에 받는다. 임신성 고혈압에도 임신 20주 이후에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 고혈압, 부종, 단백뇨, 3대 증상 나타나는 것들 얘기했었고요. 사상 기준은 28주 이후에 이제 아기 죽는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임신 5주쯤 병적으로 계속 꽥꽥거리면서 토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고칼로리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칼로리 같이 주는 것들 결핵, 간염, 갑상선기능 항진증, 임신 5주증 얘기했습니다. 자, 유산에서요. 특히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 자궁 입구가 열린 것들, 불 앞에 들어가는 것들이 두 개가 열려있게 돼요. 그리고 또 절방 유산은 임신 전반기에 통증이 없다. 통증이 있더라도 경미한 통증이에요. 황체 호르몬, 가로 열고 프로게스테론. 네, 주사 맞으면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절방 유산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아까 여기는 통증이 경미하다 했잖아요. 통증이 심해졌어요. 심한 복통과 심한 출혈들이 보이게 되는데 특히 수정란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살 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있잖아요. 수정란이 떨어져 나가면서 통증과 질출혈을 일으킨다. 불가피 유산이라고 해요. 나머지 이제 불완전 유산, 완전 유산도 있는데 하나 더 기억하자고 하면 계류 유산. 저는 개코로 봐요. 개코. 그 다이나믹 듀오 가수들 있죠. 개코 있잖아요. 최자와 개코 맞나요? 그렇죠. 개코로 보는데 아기가 복강 내에서 자궁각 내에서 머무르는데 복통도 없습니다. 질출혈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고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혈전들, 우리 피나면 혈전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피딱지가 형성이 되면서 먹게 되는데 안에 남아있으면서 아기가 자궁각 내에 머무르면서 혈전 인자들이 너무 막 그쪽으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 이제 그 미세한 곳들의 출혈 경향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류유산일 때 코피가 보인다. 다음 중 설명하는 거 맞춰보세요. 대상자에게서 그 어떤 복통과 질출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피만 흘렀어요. 확인될 수 있는 계류유산이 있죠. 자, 그러면 또 코피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거 몇 개만 훑어볼게요. 코피는 나중에 응급간호나 성인간호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비출혈 말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코피 난다고 고개 뒤로 젖히는 거 아니죠. 드라마의 폐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코피 난다. 그럼 고개를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그리고 코피가 나니까 비강호흡보다는 구강호흡을 격려하게 되죠. 그리고 내 피 아깝다고 꿀떡꿀떡 삼켜요? 아니죠. 그냥 목 뒤로 넘어가는 것들 삼키지 않고 뱉어낸다. 그리고 당연히 냉찜질 적용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유산에서 중요한 것들 절대 안정한다. 자궁각 내에 머무르는 그 아기가 오히려 산모에게는, 엄마에게는 이제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산을 유도하고 긁어내는 소파줄 같은 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번에 이제 국시에 나왔잖아요. 3회 이상 연속으로 유산 냈다.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요. 앞에서 3 중요한 것들 한번 짚었죠. 강간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치료적 유산 시켜줘야 되고, 악취난다. 폐활성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무력증, 자궁경부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갔어요. 통증 당연히 없어요. 경관이 열리고 태아가 만출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묶는 거예요. 경부를 묶는다 해가지고 맥도날드법이라고도 하고 슈로드카법이라고도 하는데 경부를 묶어주는 수술 같은 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자궁의 임신 잊지 마세요. 난관에 호발하죠. 왜요? 난관은 사실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수정이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놈이 이동하지 못하고 딱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난관, 나팔관이라고 해도 돼요. 자, 원인균, 임균이다, 임질균이다. 이거는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세트로 봅니다. 임균, 임질균이라고 하고 산모에게는 자궁의 임신, 아기한테 뭐 일으켜요? 신생아 안염 일으킨다. 또는 신생아 안염 일으킨다. 그 다음에요. 이 안염 일으켰을 때 놓는 용액 1% 질산은 안약이다 라고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안약 같은 것도 있는데 1% 테트라사이클린 안약, 안연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복강 출혈이 돼가지고 배꼽 주위가 파랗게 되는 쿨렌징 후 비정상인 거죠. 모성 사망에서 특히 출혈과 쇼크로 인한 모성 사망 중 가장 많다. 자궁의 임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복강 내에서 빵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겠죠. 이런 경우 심해졌어요. 그러면 또 어떤 쇼크 올 수 있어요?
출혈, 대량 출혈이 문제된다. 제가 출혈, 화상, 탈수 이런 놈들은 저혈량성 쇼크다. 혈액성 쇼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이거 못하신 선생님들은 성인간호 한장 정리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쇼크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포상기태라고 해서요. 영양배합이 포도송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HCG라고 하는 육모선성 호르몬들, 그놈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주기적으로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해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는 육모상피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어줄 수 있고요. 또 주기적인 검사를 하는데 전치태반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반이 어디에? 앞에서 위치한다. 다른 곳에 위치한다 해서 전치태반이에요. 다음 중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대상자의 배를 만져봤는데 판자처럼 딱딱해요. 그런 경우는 뭐 의심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앞쪽으로 태반이 위치했기 때문에 아기가 만져지는 게 아니라 태반이 만져지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의료진과 환자 상태 공유해 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거 내진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태아가 나오게 되면서 출산 임박하면서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들 여러 번 내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태반이 잘못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진 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태반 조기박리, 태반이 일찍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요 원인들, 혈압이 높은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외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얘기도 했어요. 통증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불가피 유산이라고 해서 수정란 떨어져 나가는 박리되는 것도 통증이 있는데 당연히 태반이 떨어져 나가는 박리되는 것도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세요. 분만을 시키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태산만으로 봅니다. 태아, 산도, 만출력. 여러 가지 3가지 외울 것들이 있죠. 우리 성인간호에서 뭐가 나왔죠? 두개강뇌압의 3대 증상, 구두, 유, 구토, 두통, 유두부종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구토, 두통, 유두부종. 그 다음에 당뇨의 3대 증상, 다다다, 다식, 다뇨, 다음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중독증의 3대 증상, 고부담, 고혈압, 부종, 단백뇨 이런 것들 같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3가지 기억할 것들, 3대 증상, 4대 증상, 5가지 기억할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분만의 5대 요소라고 하면 OP라고 해서요, 산모의 자세나 아니면 심리적인 반응 같은 것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전구 증상, 태아가 하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횡격막의 압박감이 사라진다. 대신 빈뇨 증상이 자주 생기고요. 다리가 자주 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구 증상, 태동의 증가 아니에요. 태동 감소한다. 아까 제가 양수천자의 합병증은 뭐라고 했어요? 태동의 증가 또는 감소기 때문에 태동의 변화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슬은 뭐예요? 태동, 우리 분만의 전구 증상 중 하나로 소량의 피 섞인 점액이 나오는 거다. 이슬이나 파수 증상이 보였다 하면 24시간 이내에 분만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상 지연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걸 자궁 경부의 거상 증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요, 가진통 나타날 수 있어요. 분만하게 한 수일 전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진통 같은 경우는 가짜 진통이다라고 해서 가진통이죠. 자궁 열리는 경부의 개대 그리고 좁아지는 그 소실 같은 거는 없는데 자궁 경부 열리고 이제 경부가 얇아지는 이제 소실 같은 건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통증은 또 복부에 국한된다. 걸으면 통증 완화되죠. 자궁수축은 불규칙적이에요. 반면에 나중에 이제 진진통이 발생하게 되면 자궁수축은 규칙적이다. 한번 통증 오면 오래 가게 되죠. 점점 통증 오는 강도 세지고 통증 오는 간격 짧아지고 한 번 오면 길게 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휴식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걸으면 완화되지 않는다. 진진통도 얘기했죠. 분만 유도제, 유도분만제라고도 하고 옥시토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옥시토진 사실 우리 몸에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도 하나예요. 어디서 분비돼요? 그렇죠. 제가 후엽은, 후궁은 옥황상제와 만날 수가 있는데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후엽에서 분비되는 놈들만 제대로 암기하셔라. 물론 전엽에서 분비되는 놈들도 있어요. 다만 후엽에서 분비되는 놈들만 제대로 2개 암기하자고 봤습니다. 자, 두정이의 분만기 전 진입하고 하강해요. 그 다음에 굴내 쉰뇌로 돈다라고 해서 우리 유튜브에도 아기 분만하는 영상들 많이 돌거든요. 아기가 지가 스스로 골반강 아래로 이제 진입하고 하강하면서 머리 돌리는 것들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간호에서 굴곡, 내외전, 신전, 외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굴곡과 신전 한번 볼게요. 관절의 각이 작아지는 거죠. 신전은 다시 그놈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목에 굴곡을 본다고 하면 고개 숙이는 것들, 신전, 고개 뒤로 젖히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원래 다시 돌아온다. 과신전, 더 뒤로 젖혀야 과신전하는 것들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봅니다. 분만 제1기, 자궁 입구가 열린다 해서 개구기 꼭 기억하세요. 분만 1기, 개구기, 분만 2기, 태아만 줄기. 그 다음에 분만
3기는 뭐예요? 태아 나갔으니까 분만 3기, 태반 만출기, 4기는 회복기가 되는데 분만 일기 개고기 한번 볼게요. 꼭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자궁 수축부터 경관의 완전한 개대 10cm로, 그리고 여기서도 자궁 경부의 완전한 개대 10cm로 보세요. 수축은 점차 단축되고 한번 통증이 오게 되면 지속시간 길어지고 강도는 강해집니다. 자, 파수 보였으면 가장 먼저 할 일, 태아가 괜찮은지 태아의 심음 듣는 거예요. 또한 이 태아의 심음은 태아가 괜찮은지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또 양수 같은 경우는 우리 태아의 부속물 중 하나잖아요. 난막, 태반, 제대, 양수라고 했는데 양수는 태아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죠. 2000cc 이상 많으면 양수 가다증, 500 이하로 떨어지면 양수 가소증이 돼요. 자, 2000 중요한 숫자 한번 볼게요. 일단 성인 간호나 이런 쪽에서 나오게 돼요. 성인의 일반적인 수분 섭취량 1500에서 2000까지 봐요. 먹었으면 그만큼 싸줘야 되겠죠. 일반적인 성인의 수분 배설량 1500에서 2000까지 보게 됩니다. 또 2000이 어디서 나왔냐면 늑막염, 습성늑막염, 건성늑막염이 있어요. 양이 많아요. 습성늑막염 기준 2000 이상이 되게 돼요. 자, 500은 또 언제 나왔냐면 양수가소증에서도 500 이하가 나게 되면 양수가소증인데 나중에 산후출혈에서는 출혈량이 500 이상이다 하면 산후출혈량이 기준이 되고요. 하나 또 핍뇨 진단할 때 하루, 제가 획수 세자고 했어요. 1, 2, 3, 4, 5. 하루 보는 소변량 기준이 500 이하다 하면 핍뇨 진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궁수축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적인 수축이에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수축이 가능한 곳은 자궁 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축, 특히 분만하는 여성에게서 호흡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옆에서 분만할 때 호흡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호흡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통증을 분산시키고 또 원활한 분만을 유도하고요. 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호흡 교육하는 이유가 되고요. 자, 분만 2기 태아 만출기예요. 이때부터는 자궁경관의 완전한 개대, 자궁경관의 완전한 개대부터 태아 만출이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죠. 분만 2기로 알리는 확정적 징후를 자궁의 완전한 개대로 보기도 합니다. 자, 초산부는요. 분만실 언제 이동해요? 초산부 같은 경우는 처음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 완전히 열렸을 때,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됐을 때 분만실 이동해도 돼요. 다만 이미 출산을 경험한 경산부는 6에서 8cm 정도 열렸다면 분만실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분만 제2기에 배림과 반론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의 머리가 나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출산이 되면서 아기의 머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배림이라고 하고요. 발로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아기의 머리가 계속 껴있는 상태, 계속 보이는 거, 이렇게 지금 껴있는 상태에서는 수축은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가 배에 힘주는 거 멈추고 이완시킨다. 힘주기 금지, 중요한 간호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산모의 기력이 많이 쇠진하기 때문에 IV를 통해서 탈수 예방하기 위해서 정맥주사 같은 거 공급받을 수 있다. 수액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음 절개술 같은 거 시행할 수 있는데 날이 날카롭고 끝이 무딘 가위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간호 분만 짓고 신생아 머리 높여야 낮춰요. 당연히 낮추죠. 낮추고 돌려 높이는 이유는 구강흡인을 통해서 거즈, 카테터, 구강에 이제 분비물 같은 거 배출시켜주는 거죠. 원활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생아 머리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아기가 뇌수종, 수두증이 있거나 뇌출혈 있다 하면 그때는 머리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만 짓고 신생아 머리는 낮춘다. 꼭 기억해 주세요. 호흡 유지. 3기라고 해서요. 아까 2기는 태아 나갔으니까 이번에 태반이 나가야 되겠죠. 태반은 혹시나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있으면 감염을 일으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떨어지는 다 이제 남아있는 조직들까지 다 나갔는지 잔여물까지 다 확인해서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태반 박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치골결합, 이제 배 아래쪽 얘기하는 거죠. 우리 치골 부위를 눌러도 당겨 올라가지 않겠죠. 만약에 당겨 올라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이미 아직 박리가 안 됐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잘 떨어졌다. 그러면 제대가 당겨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회복이 잘 된다. 자궁은 둥글게 공 모양 보이고 있어요. 우리 태반이 떨어져 나갈 때 복통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복통 있겠죠. 떨어져 나갈 때 태반 박리, 태반 조기 박리에도 통증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태반 떨어져 나갈 때도 복통 있는 거 정상입니다. 분만사기 회복기라고 봐요. 이 시기에는 자궁 수축이 얼마나 잘 되는지, 혹시나 산후출혈량에 출혈되는 양들, 그리고 오로, 분만 이후에 나오는 분비물 같은 거 오로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양들 같은 거 체크하게 되고요. 자, 조기 분만 한번 볼게요. 신생아 사망 중 75%, 임신 20주 이후에서 37주 전까지 기간에 분만되는 거 조기 분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조기 파막, 양수가 일찍 터져버렸어요. 다음 중 조기 파막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간호 빨리 이제 이동차에 옮겨서 들것에 옮겨서 눕혀서 이동시키다 하는 것들. 자, 임산부 3대 사망 요인 봅니다. 출혈, 산후감염, 임신 중독증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산후출혈, 산후감염, 임신 중독증이 임산부의 3대 사망 요인인데 여기에 자궁의 임신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궁의 임신은 별개예요.
다음 중 임신 기간에 출혈과 쇼크로 인한 모성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은 자궁 임신이 맞아요. 다만 임산부의 3대 사망 요인에는 안 들어간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산후출혈, 산후감염, 임신 중독증을 얘기했는데 임신 중독 아까 3대 요인 뭐였죠? 그렇죠. 고혈압, 부종, 단백뇨 이렇게 같이 보십니다. 자, 제왕절개술, 난산일 때, 특히 아기가 뭐 다른 체위로 누워있을 때 하게 되고요. 자궁하부, 뭐 이렇게 예전에는 세로절개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가로절개 한다. 제모해줄 수 있고요. 수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그쵸.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확인해줄 수 있고요. 이거는 기본간호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24시간 제거, 유치도뇨관 갖고 있다면 이제 제거했어요. 그 이후에 자가배뇨, 자연배뇨 6시간 안에 확인해줄 수 있고요. 소변량이 시간당 30 이하다. 이건 뭐예요? 제가 획수 세자고 했어요. 상인권의 비뇨기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간당 30 이하. 1, 2, 3. 획수 3번. 시간당 30 이하. 만약에 하루 1, 2, 3, 4, 5, 500 이하면 핍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혈량 뭔가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구나. 신장까지 잘 못 가는구나. 혹시나 또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음 중 산모가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뭔가요? 산욕기죠. 산욕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잘 되는 것은, 자, 자궁저부, 분만 직후, 배꼽 아래, 제하부 아래에 있는데, 이제 얘가 매일 2cm 하강해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자궁저부는 복강 내에서 촉진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신체 기간 중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보이는 거 출산 전후 자궁이 되겠죠. 태아 품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분만 일주일 동안 산모가 예리한 복통이나 요통 느낄 수 있어요. 정상 반응이에요. 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봅니다. 다음 중 산모가 출산 이후에 알칼리성의 독특한 생리혈 냄새랑 똑같아요. 알칼리성의 독특한 냄새를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이거 오로라고 얘기하는데 오로가 너무 많다 하면 자궁 내 잔여물 같은 거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여기 옆에도 표로 만들어놨 깔 백반은 이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적색, 갈색, 백색 순서로 외우게 되는데 다음 중 오로가 어떤 색깔 형태로 나타나는지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오로 같은 경우는 자, 적갈 백반은 삼시세끼 먹는 게 맛있다라고 제가 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순서 적색, 갈색, 백색 순서로 나타나는데 삼시세끼 분만은 3일까지 나타나는 색깔 적색, 그리고 10일까지 있어요. 갈색, 3주까지 보인다 백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다음 주 산후 오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그쵸. 3주까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 그 밑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분만 후 6시간 이내 자연배뇨 못하면 단순도뇨 할 수 있어요. 단순도뇨, 넬라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넬라톤이 기본간호, 성인간호에서 같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쵸. 다음 중 잔뇨량을 측정할 때 할 수 있는 거. 소변본 후 즉시 도뇨한다. 이거 같이 보자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요실금, 케겔 운동 할 수 있고요. 규칙적인 배뇨, 그리고 요실금에 중요한 거 충분한 수분 섭취 격려한다.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준다. 했던 것들 같이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자, 과다한 바람, 땀 나는 거요. 산모의 세포 조직 속에 정체되어 있던 수분을 떨어내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 거. 자, 산모에게서 열이 24시간 지나고 나서 나요. 예를 들어 예시형 문제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다음 중 산모가 출산 후 3일경이 됐는데 열이 38도 이상 고열이 나고 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산욕 감염이 의심된다. 또는 산욕열이 의심된다라고 했잖아요. 24시간 이내에 열이 나면 정상. 근데 그 이후에 열 난다. 비정상. 이거 제가 예시로 항상 들었던 게 뭐예요? 여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열 나는 거 정상. 근데 아동에서 신생아 황달 24시간 이내 나타난다. 비정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산후 우울감, 산후 우울증이 있어요. 되게 우울감보다 우울증이 이제 심한 거잖아요. 감은 2, 3일 경에 심리적 요인 상관없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출산 이후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서 생리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산후 우울감. 그런데 이게 더 심한 슬픈 감정이 나타나요. 안절부절 못한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산후 우울증이 있었죠. 자, 그리고요. 산후통 심한 경산부, 그리고 모유 수유부가 산후통이 심하다. 초산부 아니에요. 비수유부 아닙니다. 산후통이 심한 거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욕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산모한테 좋은 거다. 오로 제거. 다음 중 산모가 할 수 있는 거 고르라고 해요. 오로 제거, 혈액순환 촉진 도움된다. 좌욕 고르시면 되겠죠? 좌욕 같은 경우는 상처 치유에 도움되고요. 물온도 40에서 43도 정도를 맞춰줄 수 있어요. 쪼그려서 앉아요? 안 앉아요? 쪼그려 앉지 않는다, 걸터 앉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기본관에서 우리 배웠던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수유 후나 용변 후에 하면 오물에 의해 감염되지 않아서 더욱 위생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건혈요법 이제 회음부에다가 열 말 그대로 되는 건데 특히 5분마다 확인한다. 화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5분마다 관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리 짧게 유지해 줄 수 있죠. 근데 큰 적에서는 훨씬 더 긴 거리를 유지해 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두균열 있어요. 그러면 분만은 특히 첫 주 동안 많이 발생하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수유 금지해줄 수 있고, 사실 여기에서의 시간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만 바셀린 섞인 비타민 A 연고나 비타민 D 연고들 발라줄 수 있다. 제가 여기 비교해 놓은 거 수유부, 비수유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유부가 젖을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유주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찬물 찜질 후에 더운 물 찜질하면 특히 더 유주 분비가 원활해진다.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방을 비워줘요. 수유부 같은 경우는 원활한 계속 이제 비워줘야지 더 새로운 젖이 차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개인위생 해줄 수 있어요. 유방 비누해요. 하지만 유두는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비수유부는 내가 더 이상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을 거니까 냉찜질만 적용합니다. 그리고요, 약 먹을 수 있겠죠. 진통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젖을 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 바인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탄력 붕대로 묶어줄 수 있다. 유줍자기, 유두자극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산후 회복기에 6주까지 성교 금지, 그 다음에 통모교육도 금지하세요. 6주까지 성교 금지, 통모교육 같이 금지한다. 숫자 6이 중요한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주요한 숫자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성교 6주, 통모교육 6주까지 금지. 그 정도의 성교 금지했다, 통모교육 금지했다. 그 시기에 산후 6주경에 진찰하러 내원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산후출혈 같은 경우는 산욕기 사망에, 자, 산욕기는 뭐라고 했어요? 산후 회복하는 거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중 임산부 3대 사망 요인 중에 하나는 산후출혈, 그 다음에 산후감염, 임신 중독증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산욕기 사망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산후출혈이 돼요. 이런 말 없이 쇼크와 출혈로 인한 모성 사망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면 자궁의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히 중요한 간호, 가장 먼저 하지 올리기, 출혈 있으니까요. 출혈량 파악한다, 바이탈 사인 잰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정한다. 산후열이라고 하고요. 산후감염이라고 하는 거 24시간 이후에 열 나는 거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대신 이제 여기서 24시간 이내에 열 나는 건 정상이에요. 다만 신생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4시간 24시간 이내에 황달 나는 거 비정상이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언제 24시간 이내 정상인 거, 비정상인 거 비교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산후감염의 원인균은 연쇄상 규균이 됩니다. 우리 그동안 아까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 임질, 임균 이 문제가 돼서 자궁의 임신, 그 다음에 신생아 안염 유발한다 같이 연결시켜서 봤고요. 여기 연쇄상 규균이 나왔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쪽의 연쇄상 규균은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산후감염에서 연쇄상 규균 가장 흔한 원인균이 되고요. 하나 또 나중에 딸기혀 아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딸기혀 진단하는 테스트 딕 테스트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2급에 들어가는 감염병에 들어가요.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연쇄상 규균 유발한 성홍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세요. 가장 흔한 산후감염, 자궁내막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해서 혈전이 정맥 내에다가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산도감염, 염증이 있다. 감염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수분 섭취를 늘려줘야 되겠죠. 항생제 사용할 수 있어요. 비뇨기 감염, 잔뇨가 60 이상이게 되면 감염 유발하는 그 확률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간호에도 나오게 되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모성 한 장짜리, 앞뒤 한 장짜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